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긴급 봉쇄에 들어간 시드니가 봉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봉쇄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아랍 정당이 이스라엘 정부에 참여했지만 요구 조건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에는 기후 변화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해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3주째 긴급 봉쇄 중인 시드니가 봉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교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시드니 지역 긴급 봉쇄를 일주일 더 연장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하지만 1일 추가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자 지난 14일 봉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필수적 상황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며 자택근무를 권장했지만 한인 교민들은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서비스업 직종 근무자가 많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허용한 요식업소들은 일부 영업이 가능하지만 영업을 금지한 직종도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락다운을 했었을 때는 미용실은 닫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미용실을 완전히 다 닫으면서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학교 인접 상가단지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붐볐던 곳이지만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상가단지에서 1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이광일 씨.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베델을 가게 이름에 넣고 리모델링과 신메뉴까지 손수 준비하며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단골 예약 손님이 꽉 찰 정도로 가게가 잘 됐지만 이번 봉쇄 조치로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락다운 때문에 저희는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고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지도 않고 비즈니스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한인 업체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코지컴은 이번 봉쇄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한인 업체들을 소개하고 업체들이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메뉴와 배달 서비스 등의 정보를 SNS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We want to do our part in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t's a really small part that we play, but we really want to help raise awareness of the different businesses that are struggling and provide our community with ways that we can support those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이번 봉쇄를 통해 다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한계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거를 끝내실 수 있을 거라는 저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아닌 나와 주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계 베두인족을 이스라엘 사회에 흡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족 중심의 베두인 문화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무지개 연정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새 연립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매 안건 투표마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베넷 총리의 야미나당이 내놓는 보수 정책 안건마다 야당 정당들이 같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져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랍 정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الآن إحنا في مفاوضات مع الحكومة الجديدة نتأمل خلال شهر أو شهر ونص 45 يوم نصل لنتائج اللي تعطينا فرصة نستمر في الحكم. 아랍 정당 라함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지역의 베두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불법 베두인 마을들의 합법화와 물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중동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던 족장 중심의 유목민족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건국 이후 이스라엘에 살던 베두인족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Right now, there are 150,000 or so Bedouin living in legal organized communities. The State of Israel created the 7 original Bedouin townships, and then afterwards another 11 townships. Altogether, there are 18 unique places for Bedouin to live. There's enough room. There's enough room for everyone. 그러나 족장들마다 네게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지정된 지역 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직후 11만여 명이었던 네게브 지역 베두인 인구는 현재 24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네게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두인 거주 지역은 이스라엘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부 다처제, 부족 간 무혈 충돌, 테러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의 영향력이 커 경찰이 실제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피해는 주변 마을들에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אני מוציא 5% מהתקציב שלי, שזה המון כסף, על ביטחון אישי. יש לי משטרה פרטית, יש לי גדרות מסביב ליישוב, יש לי תעלות מסביב ליישוב, יש לי בולדרים מסביב ליישוב. זה לא יכול לקרות במדינה נורמלית.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은 불법 정착촌을 철거하고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족장들에게 돈을 주는 등 임시 방편에 그쳤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네게브 베두인 지역의 근본 문제들을 연립정부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베넷 총리의 행보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특별히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GNA에서 전해드립니다.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 기도회 행사의 일환으로 순교자의 소리가 중앙 아프리카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어려움을 조명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내전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This is a place where there is civil war going on, but in the midst of that, Christians are being specifically targeted by Islamist groups in the country. Right now, there are more than 30,000 Christians who have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s. They are in the bush, they are in displaced person camps, and they need our help and they need our prayers. 순교자의 소리는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 단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했습니다. We're providing tarps, we're providing cooking pots, we're helping some of those 30,000 Christians that have been displaced. One of the other ways that we're helping, though, is providing Bibles, helping to strengthen the church to be able to withstand the persecution and continue to advance the gospel in spite of hardship and in spite of suffering.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네틀턴은 당부했습니다. Their prayer request is not pray that we won't suffer anymore, pray that we won't be persecuted. That's not what they're asking us to pray. Instead, they're saying, will you pray that I'll be faithful to Christ in spite of my suffering, in spite of the persecution? So their first request is that we pray for them. That's why there is an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persecuted Christians, but it's also why we need to pray throughout the year because we know persecution happens every day. GNA 소식이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준비한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러시아, 인도, 이라크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어 그로 인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상학자들은 매년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분석합니다. 폭염은 해마다 더 크게 늘어날 텐데요. 올해만 해도 열대야가 작년보다 23일이나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요. 그 해외 토픽을 보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기후 위기가 오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낼 재난은 폭염일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뿐만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병충해 확산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는 인류가 직면할 가장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탄산 성분이 돼서 해양을 산성화시켜버리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농업의 불가능성으로 가는 기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밥상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냥 농민의 문제, 어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런 그 식량의 공급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내전, 차별 등 여러 갈등의 원인은 기후변화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인류의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게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 현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사회 현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에게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갈등의 주 원인을 기후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인 KWMF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된 KWMF 현장을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KWMF가 7월 13일부터 나흘간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KWMF는 한인 선교사들에 의해 1988년 시작되어 미국 대륙에서만 개최되어 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갖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 한동대학교에는 1000여 명의 NK 선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들이 차세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좀 크게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정해진 수의 선교사들만 참가 신청을 받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열렸으며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생중계됐습니다. 2021 KWMF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는 성찰, 통찰, 제안, 소망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선교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나누며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향하던 선교적인 걸음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더 다양하게 사역을 이제 접근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선교의 시간이 됐지 않았는가. 대한민국과 선교지 모두의 소망이 필요한 지금 2021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의 고민과 기도가 세계 선교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서울시가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을 전수조사하고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약 7,900개 교회의 첨탑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높이가 4m를 넘거나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D나 E 등급을 받은 첨탑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 말까지 구청에 철거비를 신청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입법의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무기명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감독회장 임기제 변경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 임기제 변경 여부는 오는 2023년 입법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등록해 모임을 갖는 스쿨 처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두 단체는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때 교회에 처음 나갔다고 답한 학생이 0.7%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다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스쿨 처치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격으로 연결된 선교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CTS 대구방송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대구충성교회는 올해부터 단기 선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작년에 여름에도 지난 겨울에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 선교 기간에 참여자들은 매일 2시간 동안 선교사와 원격으로 만나 선교 보고를 듣고 소통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남는 시간에는 선교 활동에 필요한 전도 영상을 만들어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단기 선교는 큰 호응을 얻어 네팔과 몽골 등 세계 각국의 충성교회 성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도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의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24시간 다 주님 복음 전하며 선교하고 정말 기쁜 사람이 돼야 되지. 갈 때보다 현지에서 영상으로 하니까 더 은혜스럽고 또 기쁘고. 영상으로 한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해서 컨텐츠도 보내드리고 또 교회 학교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또 현지 어르신들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충성교회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 마련된 헌금으로 아프리카와 피지 등의 교회를 건축하고 방글라데시의 의료 선교비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현지에 가서 같이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 세워진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이 고신대학교에서 나드림 미션 콰이어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나드림 미션 콰이어는 평화의 기도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등 합창곡 16곡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은 북한 어린이 생명의 빵 후원을 위해 올해로 9회째 정기 연주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동산교회가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대학교 부총장 이상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건축경과 보고와 감사패, 공로패 증정을 비롯해 테이프 커팅식도 진행했습니다. CTS 제주방송 제주시 운영위원회가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방송 부이사장 유수영 목사는 지금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산보고와 임원 보선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